서 변호사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에 대한 임명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쪽에서 적극적인 건의가 있을 경우 임명을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 양국관리법은 입법 거부권 행사라고 한다면 인사권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봐야겠죠. 왜 이 최민희 전 의원이죠. 이 전 의원에 대해서 거부권을 지금 행사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최민희가 누구냐? 네. 진짜 저도 방송 여러 사람들하고 좌파를 패널하고 방송 많이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악질이 저는 최민희라 봐요. 그러니까요. 가장 좌파 패널 중에도 가장 신경질적이고 악질 있잖아. 밥맛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매너도 없고 이게 최민희예요. 최민희가 이제 1960년생입니다. 1960년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 해화여자고등학교 그다음에 이대 사학과 나왔어. 역사학과. 이화여대 사학과. 최민희가. 근데 그 85년에 그 말지라고 있잖아요. 잡지 말지가 이게 좌파 중에 좀 유명한 잡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말지의 1호 기자입니다. 1호 기자. 1호 기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해직 기자들 주축이 된 민주언론운동연합 협의회 하다가 이제 그 민언연이라고 있잖아요. 이 민언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 민자만 들어가면 이게 전부 좌파 중에 악질입니다. 전부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민주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다음에 민주라는 말을 제일 자기들은 써. 자기들은. 그래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연이라고 하잖아. 온갖 게 우리 방송 모니터 해가지고 하는 거 거기에 대표를 지난 거예요. 우파 패널들 다 잘라버렸죠. 거기서 문재인 정권 때. 와, 제가 여기 KBS 이사할 때 민언연이 그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를 몇 번 하더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돼가지고 방송 모니터를 하는데 제하고 두 명은요. 속력을 줄이가 저속을 해가지고 이어폰 끼고 모니터를 한대.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도 좀 빠르고 하도 또 말 빠르고 하니까 여기 빨리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느리게 저속을 해가지고 저러면 이게 뭐 실수하는 거 없나 잡으려고 이게 저속으로 모니터를 제걸 해가 그때 뭐 막말 패널 제가 그때 민언연에서 선정한 1위로 여러 번 올랐습니다. 제가 이게 1위를 많이 했어요. 민언연에서 그 모니터 한 거. 그런데 제가 징계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왜? 교묘하게 저도 빠져나가죠. 제가 이제 어떤 게 징계물인지 아니까. 뭐 세월호나 5.18 이런 거 조심해야 돼. 4.3. 이런 것만 이게 좀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 뭐 이재명이 진짜 부패한 놈이고 당군일의 위선자 이런 거 해도요. 자기들에게 처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에. 그런데 이 최민희가 이 정도로 이게 좌파에서 유명한데. 근데 저는 결격사가 두 개로 봐요. 하나가 이제 최민희가 가짜뉴스로 처벌받은 게 대법원가 있잖아요. 150만 원 벌금형 받았대요. 이 가짜뉴스가 어쩌냐. 옛날에 그 2016년에 그 남양주에 있잖아요. 2016년에 비례 한번 의원했죠. 그 다음에 남양주에 넣어가지고 2016년에 TV 토론 갔거든요. 근데 뭐라고 거짓말을 치버리냐.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도지사, 경기도지사한테 약속을 받았다. 약속 받은 게 없거든. 그 다음에 조한 IC 있잖아, IC. 조한 IC 건설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인했다. 전부 경기도지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덜먹이가 뻥을 치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150만 원 받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아니 방통위가 하는 게 뭐예요? 방통위가 하는 게 가짜뉴스 잡아내는 게 제일 주된 역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이렇게 틈만 하면 뭐 유튜브도 가짜뉴스하고 뭐도 가짜뉴스하고 하잖아. 그럼 이게 아까 이재명이랑 똑같잖아. 음주운전 욕설한 게 밑에 사람 본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최민희가 가짜뉴스 단속하는데 방통위한테 자기가 가짜뉴스 정보가 있으면 그럼 이게 가짜뉴스 단속 당하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야 최민희 너는 가짜뉴스가 150만 원 대법원에 나왔는데 네가 이게 우리를 왜 단속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직책에 예를 들어 논문 표절은
다른 장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육부 장관을 하면 안 돼요. 논문 표절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이 그때는 부총리였습니다. 한 열흘인가 했어요. 그때 논문 표절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을 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느냐 해갖고 했는데 이게 마찬가지죠. 해당 분야에서 꼭 결격이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뭐 군대 몸이 아파가 안 갈 수 있죠. 민간인도 장관합니다. 근데 이제는 군대 안 간 사람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 그건 안 아니라 되죠. 봐요. 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민간 통제니까. 예. 근데 그거는 법을 안 되는 게 아니고 최민희도 이게 150만 원 법으로는 가능할 거예요. 정과에서도. 예.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국민 정서나 상식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아까 전 이게 군대 안 간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한다? 또는 이게 뭐 농사 지으면서 이게 직불금 사기치가 받아본 놈이 농림부 장관 한다? 또는 이게 표절한 놈이 교육부 장관을 한다? 그건 안 이런 건 됩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가짜뉴스로 처벌받은 놈이 가짜뉴스 단속하는 방통위원 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거죠. 여기 저는 결격 사유고요. 예. 그 다음에 더 진짜 법을 안 맞는 게 있어요. 요거는요, 제가 제일 먼저 제보를 받았는데, 아, 그랬어요? 최진봉 교수라고. 예. 최진봉. 최진봉 그날 이번에 면접하는 날 제가 떨어졌잖아요. 제보를 받았어요. 떨어졌잖아요. 최진봉이라. 최진봉 교수가 민주당. 그날 이게 저하고 오늘 월요일마다 예. 오늘도 할 거예요. 월요일마다 최진봉 교수 저하고 이제 그 교통방송 라디오 있잖아. 예, 예. 라디오에 맞죠. 2시 반부터 정치 파발마. 예. 최진봉 교수가 저하고 이제 그 월요일마다 방송을 둘이 하는데, 근데 이거 하루는 최진봉이가 빠졌더라고. 방송에 안 나왔어요. 예. 왜 안 나왔다 했더니 방통위원을 민주당에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면접을 본대. 예, 면접 보죠. 그래서 이게 그 6명이 왔대. 근데 최민희가 된 거야. 제가 보기에 최진봉이는 거의 아무 관심 없고 기사 보니까 최진봉 이름도 없어. 최진봉이가 방송에서 떠들어도 좌파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 왜 그런지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그 최진봉 교수가 방통위원을 맨날 하고 싶어서 생계형 패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안달인데. 왜 방송할 때도 별 내용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계형 패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최진봉이가 이름이 없어 신문에. 진짜 떨어지잖아. 네. 그러면서 이게 붕괴해가지고 제한대 자료를 주더라니까 네. 최민희가 결격자인데 됐다고 저는 최진봉인데 처음 알았다니까. 그때부터 이게 방송이 다 알려진 거예요. 아, 이게 왜 결격이냐. 최진봉의 주장입니다. 자기들 내부에 그거니까 조문 그 문구도 있어요. 최민희가 뭘 했냐. 여기 보면 이제 그 한국정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을 했어요. 네, 상금 부회장을 했대요. 한국정보산업협회. 이게 아마 연봉이 뭐 엄청 1억 뭐 5, 6천 2억 가까이 엄청난 자리가 봐. 상근 부회장. 아주 따뜻한 자리죠. 실속 있는 자리. 한국정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인데, 근데 여기 회원들이 전부 게 통신사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여기 정보산업협회의 KT, SK텔레콤 있잖아요. 예. 뭐 LG 이런 게 통신사들이 회원인 거기에 협회 상근 부회장이에요. 그런데 통신 관련 업무에 3년 이내 종사하면 결격자이거든. 그렇죠.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3년 이내 종사하면은 결격사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재척사유가 되죠. 그게 부회장 했다 이거지. 통신 관련 협회잖아. 예. 그게 상근 부회. 왜 통신업자들이 이를 대변하거든. 이래갖고 이게 또 단속한다, 규제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 결정된 게 저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제 최초로 왜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추천을 하지만. 옛날에 뭐 우리 그 5.18 진상 규명할 때 국회 통과된 우리 우파 사람 있잖아. 두 사람 그때- 있죠. 그때 두 권태호, 사람. 이동욱 씨. 예. 예, 그 문재인이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문재인 때 선례가 많아요. 예. 국회에서 이게 추천해도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잖아. 예. 그럼 이게 결격자다. 임명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이게 안영환 방통위원회 후임자 아닙니까? 예. 자기들은 야당에 추천해가 야당이 나가서 우리 끄라고 우기잖아. 근데 법의 취지는 여당 3명에 야당 2명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최민희가 가면 압도적으로 이게 지금 민주당 출신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상혁이도 그대로 있잖아요. 예. 한상혁이라도 나가든지.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의힘은 김효재인가 그 한 분밖에 없잖아요. 4대1이 돼버리는 4대1이지 4대1. 예. 취재도 안 맞는 거예요. 예. 이놈들이. 따라서는 뭐 이번에 그냥 거부권처럼 네. 아예 그냥 임명 안 해버리면 된다. 이래 봅니다. 선례가 많다 봐요. 그런데 이 최민희
임명 거부에는 우리 시청자들도 최민희가 패널로 나오면은 TV 채널 돌려버린다는 특히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사람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다. 방통위원 하면은 좀 중립적이고 여야를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언행으로 볼 때는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고 특히 이재명의 방탄과 옹호 대가로 이 방통위원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번에 6명 면접에서 예. 6명 면접에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이재명계가 밀어가지고 최민희가 된 거고요. 이재명 측에서 그 외에도 최민희가 헛소리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많죠. 옛날에 그 윤미향 사건 있잖아요. 예. 윤미향. 예. 저는 돈미향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뭐 몇 개 무죄 받고 이래가지고 떳떳하게 큰 소리 치지만 그 판결은 저는 문제 있지만 그래도 그 판결에 의하더라도 그 우리 윤미향이가 그 정말 피 묻은 완전히 그 할머니들 돈 있잖아요. 이 양부 그 1,700만 원 횡령해서 벌금 1,500 받은 거예요. 예. 이거만 해도 석고대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할머니들의 그 한선인 돈을 1,700을 횡령해서 벌금 1,500 받은 거 벌금 1,500이 작은 형량입니까? 아무리 요즘 죄의식이 삐뚤어져도 손혜원이도 그러더라고. 손혜원도 차명으로 해가 벌금이 이제 확정됐거든요. 차명으로. 물론 이제 그 일부 또 그것도 무죄가 나와버렸죠. 예. 근데 손혜원이도 그때 차명이면 전재산 내놓는다 했거든요. 10은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재산 내놓는다더니 손혜원이도 손혜원이나 윤미향이나 최민희나 와 정말 이게 세 명 다 진짜 밥맛 없는 인사들. 저는 이번에 단호하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해야 된다 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신은 전 검찰총장 시절에 강릉 그 단골 음식집 주인하고 어깨동무고 사진 찍은 것 가지고 어깨 잡으면 요새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때도 논란을 빚었잖아요. 아무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결격 사유, 재척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눈치 볼 것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죠. 그쪽에도 이런 사람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최민희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건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추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아주 그냥 신명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좀 편파적인 인사라든가 가짜 뉴스를 흘린 사람이 그걸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방통위원 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